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시속 100, 여기 100km. 경부고속도로 110이더라고요. 제한속도가. 중간중간에 다르지만. 110 구간에서, 여기 110 구간 맞죠? 예, 맞네요. 110 구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110 구간, 여기서 시속 100 정도로 달립니다. 가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보시죠. 자, 자, 잘 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냥 가네? 어디?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예, 쫓아가서 붙잡았습니다. 쫓아가서. 저 차 그냥 가요. 저 차 나중에 잡으면은 그러겠죠. 죄송해요. 놀라셨죠? 근데 저 트럭이랑 부딪히는 건 몰랐어요. 몰랐다는 뺑소니는 아니에요. 참나.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 차가, 그 앞에 차가 이제 차들이 밀리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요. 브레이크 잡으면 너무 가까이 가죠? 여기서요? 자, 보세요. 너무 가까이. 저렇게 가까이 가면은, 저 이제 바퀴를 보세요. 바퀴에서 연기가 나면서! 이 사고. 이 차랑 직접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부딪히진 않았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부딪히지 않았네요. 60대 40입니다. 그런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네요. 너무 급하게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래 60대 40부터 시작하는데요. 요거는 7대 3 해줄게. 70대 30 해줄게요. 내가 뭘 잘못했으면 했더니 글쎄요. 그건 비접촉이라서. 비접촉은 원래 60대 40인데 이건 70대 30 해드릴게요. 저 언제까지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핸들 트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차랑 부딪혔죠.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상대차가 그 앞차를 안전거리 시켰어야죠. 안전거리 시켰어야 되는데 안전거리 시키지 않고 바짝 따라가다가 앞차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여기서 이런 요 차 부딪혔으면 당연히 100대 0이죠. 부딪히고 겨우 피했어요. 겨우 피해서 자기가 부딪히지 않은 거 고맙습니다 해야지. 거기다 대고 6대 4, 7대 3. 언제까지 원시 시대 얘기할 겁니까? 도대체 상대편 보험사 직원은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말을 못해요. 비접촉이라서요? 그럼 원시인이다, 원시인. 언제까지 원시인 할 거예요? 부딪혔을 때 100대 0,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0입니다. 불박차는 만트럭, 공차 중량 19톤, 컨테이너를 상차해서 21톤입니다. 그래서 총 중량 40톤이에요. 40톤에 고속도로에 제일 바깥차를 가는데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합류해 들어온 차가 있어요. 합류해 들어오는 차가 들어올 때 쑥 들어오면 좋은데요. 쑥 들어오면 어중간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다가 꿀렁합니다. 차가. 꿀렁. 어디서 꿀렁하는지 보세요. 자, 꿀렁은 어디서 할까요? 꿀렁은 어디서 하는지 찾아보십시오. 제 목소리네요. 자, 좌우측에 덤프트럭 가고요. 나는 총중량 40톤에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만트럭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말고 그 다음에 지나서 아니에요. 여기 제 목소리가 들려요. 귀로 듣고 계시네요. 누굴까요? 운행 중에 제 목소리 들으면 항상 마음이 편해지신다는 그분이신데요. 저 앞에 흰승용차 나왔죠. 흰승용차. 속도가 이런. 에이. 조금 전에 이 불박차 흔들흔들하는 거 보셨어요? 자, 불박차가요. 만트럭. 예, 총중량 40톤. 꿀렁꿀렁 합니다. 꿀렁꿀렁 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꿀렁꿀렁. 자, 느껴보세요. 꿀렁꿀렁을. 자, 여기서 저 흰색 차 들어오죠? 저 흰색 차. 꿀렁꿀렁. 네, 꿀렁꿀렁. 예. 저 차가요. 흰색 차가요.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탄력 받아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저 차가 왜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나요? 이 앞에 트럭이 있어요. 이 트럭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속도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시속 80 정도로 가던 만트럭 깜짝 놀라서 저렇게 쑥 가까운 데로 들어올 줄 몰랐죠. 그러니까 꿀렁꿀렁 합니다. 꿀렁 잡으세요. 여기서 저 차가 속도 붙은 데로 들어야지. 꿀렁 깜빡이 켰다고 깜빡이 가면서 앞에도 아니고 꿀렁 느껴지시죠? 만약에 큰 트럭도 시속 90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90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좀 늦게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 차는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누가 모시고 간다고요? 저승사자님께서 모시고 갑니다. 저승사자님께서. 테디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만트럭, 트레일러. 저는 평소에는 저렇게 합류 지점에서는 한 칸 왼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안 가고요. 원래는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날은 옆에 덤프가 있어요. 이 덤프. 이 덤프 때문에 미리 이쪽으로 붙지 못하고요. 그냥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기서요. 이 차가 요 앞에 트럭을 제끼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오면 속도가 뚝 떨어져 들어오면서 보고 어쩌라고요. 제가 브레이크 하면서 그냥 차가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났으면 백두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내가 정상대로 가는데 저렇게 속도 뚝 떨어져 쑥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예요. 탄력 봐서 들어와야죠. 근데 뭐 일부 판사는 보이네. 보이면 미리 조심했어야지. 특히 합류 지점에서는 좀 속도 좀 더 줄이지 그랬어.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한 1-20% 있다고 할 판사도 있겠죠. 그러나 과실비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과실비 더 중요한 것은 내 목숨 내가 지켜 이 차 저렇게 들어오면은 자칫 잘못하면 테디님이니까 미리 조심하셨으니까 제 음성이 들려요. 방송 들으시면서 제 음성만 들으면 편안하게 더 조심해서 운전하신대요. 만약에 제 음성을, 제 목소리를, 제 방송을 귀로 듣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좀 성급한 차였으면, 이 차, 만트럭에 깔리면요, 쥐포됩니다. 쥐포. 저승사자님께서 모시고 가십니다.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는 헤드 부분이 있죠. 이 헤드 부분이 요 뒤에 걸 딱 연결해서 갑니다. 그 번호판이 여기도 있고요. 이 앞에도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거는 앞에서 보면은 앞 번호판이 보이는데요. 뒤에 헤드는 요 가려져 있죠. 요 뒤에. 요거 헤드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걸 뭐라 그러나요? 뒤에 걸 트레일러라고 그러나요? 매달린 걸 뭐라 그래요? 앞뒤 번호판 달라요. 예. 요거는 요거대로 견인해가는 요 헤드의 번호판이 다 있고요. 앞하고 뒤에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번호판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요 뒤에 있고 이걸 트레일러라고 그러네. 뭐라 그럽니까? 매달고 가는 거요. 셰시. 아, 맞다. 셰시다. 셰시. 네, 셰시. 예. 셰시에도 이 고유 번호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없으면은 요 앞에 뒤에서 저 가려진 거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편집은 여기서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인가? 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요 차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에 롤러인가요? 뭐 커다란 걸 뭐 싣고 가요. 중기를 싣고 갑니다. 터널을 지나서 조차입을 딱 지나는 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보시죠. 터널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지나고 있는데 터널 나왔어요. 터널 나와서 가는데 잠시 후에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다시. 이게 더빙이 안 맞았어요. 고속도로입니다. 불박차는 1차로 가고 있었고요. 트레일러는 2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터널 나가서 잠시 후에 사고가 나는데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쭉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앞차랑 좀 가깝나? 앞차랑 안전거리? 좀 거리를 띄워야 되나? 앞차를 신경 쓰다 보니까 오른쪽에 트레일러 바퀴 많이 달았네요. 바퀴가 6줄이나 있네요. 잘 가고 있었는데 네, 비켜주래. 이거 뭐야. 뭐가 떨어졌어요. 트레일러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마지막에. 저 대형 트레일러에서 헤드의 뒷바퀴 부분에서 뭐가 떨어지나요? 연기가 나더니 흙바지 부분 같죠? 예, 떨어지는 폼이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트레일러는 그냥 가요.
트레일러 그냥 가버렸고요. 여기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이 차를 못 찾는데요. 왜 못 찾을까요? 여러분들, 자, 트레일러에는 앞에 이 헤드의 앞뒤에 번호판이 있죠. 그리고 이 셰시 부분, 이 셰시 부분의 뒤에도 번호판이 있습니다. 여기. 이 번호판은 보여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 뒷번호판 갖고서는 못 찾는다. 찾기 어렵다. 이 앞에 헤드의 번호판을 알아야 된다. 어떻습니까? 못 찾습니까? 여기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트레일러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트레일러 어떤 셰시를 끌고 다닌다는 거 그거 기록에 남지 않나요? 요것만 보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이 중기가 이런 중기가 많지 않아요. 이 중기 어느 회사인지 번호판도 다 있어요. 번호판이 아니라 저 회사의 이름도 있고요. 연락처도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 CCTV 이런 차가 많지 않잖아요. 이런 차 CCTV 확인하면은 앞번호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연락이 못 찾는데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뭐 전화도 안 받고 귀찮아한대요. 어떻습니까? 이 사고로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다쳤대요. 진단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2주 진단 나오고 내 차 망가지고요. 저렇게 큰 트럭에서 저 흙바지 푹 때리면은 내 달리던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차가 많이 망가지죠.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흙바지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본체 번호판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매달린 셰시의 번호판으로 못 찾는다고 그래요. 이걸 왜 못 찾아요, 이거요? 그 시간대에 그렇게 생긴 게 몇 개 없고요. CCTV 확인하면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중장비에 있는, 중장비, 거기에도 회사 이름도 있고요. 자, 1. 경찰이 신경만 쓰면 찾을 수 있다. 2. 셰시 번호판으로는 못 찾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50표. 시작. 네. 100%가 찾을 수 있다요. 100%. 결국 이건 성의 문제 같아, 성의 문제. 뭐 사람이 뭐 사망사고도 아니고, 뭐 12대 예사유,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뭐 그런 거 그냥, 뭐 찾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일까요? 저런 차를 찾아서 다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차를 찾아서 어차피 처벌은 안 받아요. 종합보험 처리를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크 같은 화물이 떨어졌으면은 12대 예사유, 12대 중과실 제일 마지막 게 해당됩니다.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근데 차에 달려있던 게 떨어졌을 때는 처벌 규정이 또 없어요. 그 화물이 떨어졌을 때는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하는데요. 차에 붙어있던 게 떨어지면 처벌을 못해요. 그냥 종합보험 처리 끝나요. 오히려 저게 더 위험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관이 그 뒤에 셰시의 번호판도 못 찾는다?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이상하죠. 그러려면 뭐하러 번호판을 따로 달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는요. 헤드의 번호판은 똑같은 걸 하나 더 들고 다니면서 셋이다 붙이려고 해야 돼요. 뒷번호판을 못 찾으면은 헤드에 있는 걸 하나 더 들고 다니면서 트레일러는 뒤에다 똑같은 걸 붙이도록 해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걸 못 찾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의 100%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차에 붙어 있는 거 떨어졌을 때 그때는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이건 완전히 날벼락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12대 예외 사유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걸 못 찾으면 저거 찾으면 누가 매달고 왔는지 저게 뭐 주인이 없나요?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이면 아무나 와서 한 번씩 끌고 가고 그럴 수 있지만 저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계약을 해서 누가 끌고 가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찾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자, 앞차랑 충분히 거리를 두고 가죠. 앞에 황색 전멸등인데요. 서 있던 차가 우와 이라 저 차는
서 있다가 앞에 차들은 보내주고 왜 이때 튀어나온대요? 자, 여기서요. 앞에 차랑 나랑 충분히 거리가 여유가 이 정도면 안전거리 아주 그냥 최고죠. 그런데 저 서 있던 차가 지금 출발합니다. 아니, 앞차는 보내주고 왜 내가 오는데 왜? 요 거울 있으면은 이 거울 나한테는 안 보이고 요 차는 보이잖아요. 그럼 거울을 보면은 내가 오는 게 보일 텐데 거기를 그렇게 이야, 참 여러분들 저 피할 수 있습니까? 서 있었던 차가 이 사고. 불박차 속도 제한속도 50에서 52였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내 잘못이 뭐예요? 피했어야지. 어디를 피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보험사에서? 자, 쭉 가다가 여기에서 저 차가 들어오면은 여기 이쪽으로 피했어야지. 이쪽으로 어떻게 피해요? 이 차가 여기서 오는데 여기서 오면은 그쪽으로 가면 내가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보험사 직원 들어가 있다. 이거만 벌리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입에서 방구가 나와요.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빵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를 보고 내가 언제 빵 하나요? 여기서 빵 멈췄으면 내가 피갈 수 있었는데 아유 아쉬워요. 이 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는 깜빡이도 안 켜고 이제 쑥 튀어나왔는데요. 이번 사고 100대 0이다. 보험사 말대로 80대 20이다. 그 중간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투표 결과 74%는 100대 0이다. 보험사 말대로 80대 20이다가 8%. 그 중간이다가 90대 10이 18% 있습니다. 저 차가 저렇게 서 있다가 이 거울이 있는데 거울 보면 보이잖아요. 거울에 차가 안 보일 때 나왔어야죠. 근데 갑자기 그냥 꽉 기다렸다는 듯이 옳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 나 안심하고 지나갈 거야. 안심하고 지나갈 때 나는 여기서 자 공격 앞으로. 저도 마음 100대 0입니다. 그런데요. 100대 0 하고 싶은데 100대 0이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 앞에가 황색 전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는 거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떻게? 여기서 이런 쪽으로 살짝 커브길이에요. 커브길이면 시야가 확보 안 됩니다. 여기 신호등이 있는데요. 황색 전면등이고요. 시야 확보 안 될 때는 제한속도 50에서 52로 갔으면은 그건 뭐 그 정도면 규정속도 지키고요. 하지만 이렇게 커브길에서는 살짝 커브길에 시야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미리 빵 이때 빵 속도를 줄이고 빵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음은 저 차가 너무나 팍 튀어나와서 100대 0이 싶지만 그러나 커브길에서 조금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이분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그렇다고 해서 속도를 오버한 건 아니에요. 오버한 건 아니고요. 요 차가 내가 빵 할 때 멈춰줬더라면 그런데 빵을요 좀 미리 했었어야죠. 빵을 언제 빵 하나요? 들어가면서 빵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커브를 살짝 돌아오면서 상대차가 움직일 때 내가 속도를 줄였으면은 움직이게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브길에선 속도를 줄여서 시야 확보가 된 다음에 쭉 가는 것이 그게 안전하겠습니다. 불박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합니다. 교차를 통과하는데요.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자, 불박차 갑니다. 오른쪽 보세요. 차 한 대가 우회전, 또 한 대가 우회전. 쾅! 이라. 다시 보시면 여기서요. 이 차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이 차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예요. 그러면 보행자 있건 없건 이렇게 오는 거 이 자체가 신호 위반입니다. 이 차 신호 위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한 대 옵니다. 이 차도 신호 위반이에요. 통과합니다. 요거 보일까요? 운전자 눈에? 어떻습니까? 광각이에요. 광각이라서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지만 나는 이미 눈이 여길 보고 있잖아요. 딱 저게 내 시야에 보일까 말까? 보일까요 이거?
분심에서 90대 10 나왔어요. 법원에 소송했더니 역시 90대 10이에요. 지난 8월 달에 90대 10으로 법원에서 끝났대요. 보험사에서 이제 알려줘요. 법원에서도 90대 10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판결이 아니에요. 한번 올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여기 분심에서는 사거리에서 대우회전했다. 대우회전 한 점, 충돌 부위, 기타 등등. 그래서 90대 10이다. 소심에서 90대 10 했는데 재심에서 보니까 90대 10 맞다. 상대가 신호위반한 건 아예 따지지도 않았고요. 법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여기 판결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조서. 이건 강제조정이라는 얘기예요. 강제조정. 둘이서 그냥 90대 10 끝냈어요. 싫어요. 그러면 일단 조정의 가름. 조정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내릴게요. 결정할게요. 판사가 강제조정했어요. 언제? 8월 14일 날. 예. 그래서 9월 24일까지 돈 얼마 줘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돼요. 그런 판사가 다시 기록을 보고 그때는 판결을 합니다. 근데 이의 신청 안 했어요. 그냥 끝났어요. 어떻습니까? 이 사고. 그런데 이의 신청해서 한 번 더 싸워봐야 되죠. 싸우면서 상대가 신호위반해서 들어왔다. 신호위반해서 그렇게 빠르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나는 앞에 차는 지나갔지만 내 시야에는 그게 안 보였다. 에이필레 가렸다. 그걸 또 주장했어야 되는데 주장도 못하고 그대로 끝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가 100대 0이 맞습니까? 아니면 90대 10이라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대 0이다가 96%입니다. 그리고 90대 10이 4%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보일까요? 블랙박스에 보인다고 운전자 눈에도 보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쭉 가는데 저거는 보여요. 저 차는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나는 여길 보는 거죠. 내 시야가. 이 차 딱 사각지대. A필레 가려지기도 하고 나는 여길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신호에 따라서 옆에 안 보잖아요. 내 진로 변경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제대로만 변론을 했으면은 100대 0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저도 100대 0 쪽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블랙박스를 그대로 믿어요. 블랙박스를 많이 보면 그런 걸 아는데요. 내 눈보다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여기까지인데 이건 이만큼 보여주고 있다. 이건 90대 10으로 강제 조정됐을 때 바로 이의 신청했어야 돼요.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한테 빨리 알려줘야 돼요. 이게 90대 10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무리할까요? 아니야. 이의 신청해서 판결 받아주세요. 근데 보험사는 이게 판결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판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 정도 끝내봐. 싫어요. 그럼 그때는 제대로 다시 기록을 봅니다. 조정은요, 강제조정은 제대로 기록 보지 않고 대충 이 정도 끝내면 어때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강제조정이에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면은 그때는 판사들이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 항소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강제조정이 끝나면 그럼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항소심까지 가야 되니까 내가 판결했는데 위에서 항소심 판사들이 이거 뭐 이따위 판결했어. 흉볼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좀 더 신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해서 판결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보험사가 잘못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사입니까? 물론 일부 판사는 90대 10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내가 가는데 이 차 봐. 이 차 신호위반해서 갔잖아. 그러면은 저렇게 무리하게 요거 다 지키는 사람 없어요. 내가 요거 운전자들이 보행자 없으면 그냥 쑥쑥 지나가는 차도 있습니다. 신호위반이지만. 그러니까 저 차가 앞에 차도 크게 우회전했고요. 요 차도 무리하게 달려오면서 혹시 또 있나? 한번 봤으면 혹시 저런 차가 또 있나 한번 봤더라면 하면서 90대 10으로 판결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는 한번 가봤어야죠. 판결에도 받아보고 여차하면 항소심까지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회를 빼앗은 보험사가 더 미워요. 여러분들 우회전은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빨리 하면은 오른쪽으로 못 돌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행자 신호 켜졌을 때는 우회전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이 차는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나요? 이제 끝났나요? 딱 하나 있습니다. 나 다쳤던 거. 내가 다쳤다면 나 다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으면 나 대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다친 것에서 내가 2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 제대로 끝까지 백등인지 아닌지 가보자. 저 지난번에 90대 10으로 끝났잖아. 그거 보험사에서 그냥 90대 10은 이의신청도 안 했잖아. 난 불만이야. 제대로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항소시까지 가본다면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사고처럼 충분히 100대 0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90대 10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억울하죠. 나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사고로 내가 다쳤다면, 보시죠? 다쳤겠네요. 차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럼 내가 다친 거 뭐 한 2주 지나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랑 합의가 안 끝났다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면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은 시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요. 아직 치료만 받고 합의가 안 됐으면 나 다친 것에 대해서 내가 소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병으로 판결받으면 90대 10 났던 끝나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판결이 우선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대인 먼저 합의하시죠. 네, 100만 원 드릴게요. 먼저 그냥 대인 끝내고 대물은 나중에 분심해서 하고요. 안 되면 나중에 소송 가서 하시죠. 그럴 때 대인 먼저 합의하지 마세요. 대인 먼저 합의했다가 나중에 지금처럼 나 억울함을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인을 먼저 합의해요. 보험사에서 그냥 저희가요 돈 좀 더 드릴게요. 원래대로라면 이거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한 100만 원 더 드릴게요. 앞으로 향후 치료비를 더 드릴게요. 그거 받고 합의하면은 나중에 가서 100대 0이 100대 0 아닌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비리 다퉈질 때 그때는 대인 합의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물론 그래 90대 10대더라도 내가 돈 좀 더 받는 게 나아. 그거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실 비율이 100대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대인 합의는 대물 결과를 본 다음에 그때 가서 합의나 소송을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회전을 저렇게 크게 돌면서 1차로까지 갑자기 이런. 아니 저 차로 왜 이렇게 우회전을 저렇게 크게 한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회전을 엄청 크게 합니다. 자, 나 60도로에서 가고 있는데 녹색 신호예요.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아주 크게 돌았죠? 크게 돌아서 빠져나가면 될 거 아니야. 2차로에 1차로 가는데 브레이크 잡더니 이 차 왜 이랬을까요? 도대체 저 차는 대각선 들어왔으면 가지. 들어와서 대각선 쭉 들어오더니 앞에서 똑바로 2차로 방향 잡았어요. 가 이때 깜빡이도 없이 비상등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요 앞에 고양이 사체가 있었어요. 죽은 고양이.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불박차는 제한속도 60도로에서 한 60에서 65 정도 가고 있었어요. 근데 7대 3 주장합니다. 차는 전손 처리됐어요. 왜냐면 차가 좀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320만 원이에요. 수리비가 500만 원 나오면은 그때는 안 고쳐줍니다. 320만 원짜리면 320만 원짜리 돈 줄 테니까 그거 다른 거 사라. 그래서 전손 처리가 됐어요. 쓸만한 차인데 억울하게 그냥 고칠만한데 돈이 더 드니까 그냥 전손 처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320만 원짜리 차 샀을 때 필요한 제세공과금까지 주죠. 새 차로 주는 게 아니고요. 320만 원 중고차 가격 플러스 그 중고차 가격에 해당된 제세공과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7대 3이래요. 멀쩡한 내 차. 나 시내에 들어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오다가 죽은 고양이 때문에 갑자기 팍 틀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잘못 있습니까? 불박차? 상대가 대각선 쭉 돌아왔으면은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2차로 똑바로 가야죠. 근데 거기서 고양이 있으면 그 차가 브레이크 잡든가 아니면은 아예 처음에 우회전을 똑바로 했으면은 저런 일도 없잖아요. 우회전 대각선 크게 돌다 보니까 고양이 있으니까 왜 왼쪽으로 피해 오른쪽으로 피하든가 브레이크 잡아야죠. 그 차 속도도 빠르지 않은데. 불박차 잘못 있나요? 이런 걸 7대 3. 도대체 언제까지 7대 3입니까? 이 사고
불박차에 잘못 있습니까? 저는 불박차에 잘못 1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 사체를 밟고 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차가 우회전은 천천히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돌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대각선으로 돌아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신호가 뭐예요? 이거 신호등이 녹색 신호잖아요. 그 뒤에서 오는 차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돌아왔으니까 뒤늦게 고양이 브레이크 잡지요. 왜? 이번 사고 2차로에 있는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그리고서 바로 틀어 사고 났는데요. 상대차 100% 잘못이 있죠. 상대차가 물론 갑자기 뭐가 동물이 팍 들어왔으면은 그때 피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동물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피하기 위한 거, 그것은 긴급피난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뒤를 보지 않고 갑자기 틀게 문제가 되게 그건 긴급피난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비교 형량을 따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느 쪽에 가치를 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로드킬 당해서 죽어있는 고양이 사체였어요. 그게 보일 정도면, 미리 보일 정도면은 브레이크 잡아야죠. 브레이크 잡고 거기 멈춰야죠. 비상등 켜주면서. 근데 팍 틀면 나는 어쩌라고요, 나는. 불박차로서는 그 차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고양이 사체는 바닥에 있잖아요. 그 차가 앞을 가로막는 게 안 보였어요. 근데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코앞에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따라서 고양이 사체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 튼 거,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앞차에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올라오고 또 잊혀질만 하면 조금 다르지만 역시 항상 문제되는 보험사는 항상 80대 20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보시죠. 보험사는 언제나 80대 20이라고 하는 거. 정상도 잘 가고 있어요. 황색 전멸등 여기 지났습니다. 저 앞에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 가는데 우와! 이런. 아하! 다시 보세요. 자, 정상도로 갑니다. 1차로 차 가고 있고요. 저 앞에 한 대 비보좌전에 갔어요. 근데 이미 아까 빠진 거죠. 아까 빠졌고 제한속도 50도로예요. 불박차 빠르지 않아요. 빠르지 않은데 자, 여기서 상대차가 브레이크 들어오는데 이 브레이크 들어올까요? 이미 운전자는 여기를 보이는 거지. 여기 브레이크 들어왔으니까 나도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 옆차가 브레이크 잡았다고 이 브레이크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금 정신을 막 넘고 있는데 들어옵니다. 저 차 깜빡이는 켰나요? 깜빡이를 켜긴 켰군요. 켜긴 켰지만 깜빡이 아무리 키면 보여요. 나는 1차로 차 때문에 안 보였어요. 이번 사고, 이런 사고로 보험사는 항상 80대 20이라고 합니다. 불박차에 잘못이 있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1차로 차가 브레이크 잡지 않았냐. 그럼 나도 브레이크 잡았어야지.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1차로 차 브레이크 잡는 게 내 눈에 이게 딱 A필레가 아래서 안 보이고요. 나는 이미 저 앞쪽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1차로 차가 느리게 가요. 어떤 차는 1차로에서 느리게 가는 차도 있어요. 시속 50도에서 40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차 40, 난 50인데 저절로 내가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푹 들어오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1차로 차 때문에 시야 확보 안 된다. 그러면 1차로 차를 지나기 전에 조심했어야지. 아니, 내 신호잖아요, 내 신호. 시야 확보 안 되는 거는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였죠. 내 신호 나보고 어쩌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 차 때문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1차로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 거, 이거는 1차로 좌회전 대기 중인 차가 있을 때, 그러면 신호가 내 신호인데, 좌회전 대기 중인 차가 있어. 그럼 나서 여기서 섰다 가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100대 0이 돼요.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시야 확보를 해야죠. 내가 시야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상대로 가고 있어요. 정상대로 가는데 저기서 줄줄이 좌회전 거기에 바로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서 오잖아요. 난 저 차 안 보이고 아무리 깜빡이 켰어도 깜빡이 나한테 보이지도 않아요. 저 이때 들어갔는데 이렇게 죽자 살자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사고 100대 0입니다. 혹시 일부 판사는
아이고 시야확보로 해서 좀 조심해야지. 혹시 비보 좌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 1심에서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는 저렇게 갑작스럽게 무지막지하게 좌회전에 들어올 차에 대해서 예상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대비할 의무가 없죠. 내신에 따라가는 거니까요. 내가 엄청난 과속을 했다든가 또는 바로부터 줄줄이 좌회전대에다가 뚫고 들어가렸을 때 그랬을 땐 나한테 잘못이 있지만 내가 들어가는 순간 동시에 들어오는 거 이런 사고는 100대 0이야만 되겠습니다. 항소심 가면 100대 0입니다. 1심에서는 100대 0 안 나올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항소심 가면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토바이가 앞에 가던 차를 따라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을 딱 맞췄는데 좌회전 막 맞히는 순간에 맞춰진 직진으로 쫙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고가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자, 오토바이 따라오죠? 뒤에서요. 자, 풀박차가 좌회전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했고요. 오토바이 따라와요. 자, 쭉 나갈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어이구. 어떤 상황인가요? 앞차가요. 좌회전했어요. 좌회전을 쭉 나가줘야 돼요. 이제 좌회전 맞춰서 쭉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데 앞차가 어떻게 알아보세요? 앞차가 불법 유턴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앞으로 쭉 나가줘야 불법 유턴이 갑자기 빽 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지면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의 안전거리 미약보입니까? 아니면은 좌회전 받아서 좌회전 나갔으면 쭉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불법 유턴. 앞뒤 관계에서 안전거리 미약보,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좌회전 나가서는 벽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벽 멈추면 어쩌란 얘기야. 내가 골탕 먹었잖아. 앞차가 더 잘못이지. 반반 비슷한 것 같은데. 앞차로 부딪히진 않았어요. 보험사에서는 50대 50 주장한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불법 유턴 승용차가 더 잘못이다. 100%. 이 오토바이 운전자 젊은 분 같아요. 돈 좀 모으려고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다쳐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앞차 보험사가 50대 50 주장한대요. 너무나 답답해서 변호사님 과연 누가 더 잘못했나요? 지금 경찰에 접수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요 불법 유턴한 승용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에요. 불법 유턴한 차가 좌회전 맞춰서 쭉 가줘야죠. 좌회전 맞춰서 갈 줄 알았는데 뱅 멈추면은 너 골탕 먹어라 이거랑 똑같아요. 일부러 보복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보복 운전 아니지만 뒷차 입장에서는 저 차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저러는 거야. 일반 도로에서 앞차가 이유 없이 뱅 급제동하면 이유 없는 급제동 똑같잖아요. 불법 유턴은 멈춰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미리 비상등이라도 좀 켜준다고 했었어야죠.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불법 유턴. 저도 앞차 잘못이 한 70%? 적어도 앞차 60, 7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앞뒤 관계니까 안전거리 미약보 뒷차 잘못이 더 커. 앞차는 그래 불법 유턴에 대해서 30만원 6만원 30점 범칙금 6만원하고 벌점 30점만 부과하면 되고 그리고 사고 자체는 앞차로 가해차로 볼 수 없어.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좌회전을 마치자마자 바로 저렇게 불법 유턴하는 것은 앞차 잘못이 더 크고 앞차가 가해 차량으로 인정되는 날이 빨리 와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뭐 조금만 긁히고 조금 찌그러지고 그렇게 수리비가 나올 것 같지는 않대요. 다친 게 문제인데요. 다친 거는 과실 비율이 50대 50이든 앞차가 70이든 오토바이가 좀 더 잘못이든 치료비는 어차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이럴 때 보험사가 이런 경우에 향후 치료비 자 원래 입원 기간 얼마
그리고 과실 얼마? 그러면 실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아이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저희가요 앞으로 치료비 이만큼 더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이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비 그걸 묶어서 그래서 금액을 맞춰주는 그런 합의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해줘야 돼. 이럴 때. 그럼 50대 50을 하든지 뭐 60대 40을 하든지 40대 60을 하든지 그러나 이 젊은 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퍽 부르면서 저 순발력이 좋았어요. 많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불박차 보험사는 아이고 조금 낮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 크게 다쳤으면 진짜 몇 천만 원 또는 머리에 잘못해갖고서 다친다든가 목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보험사에서 치료비만 2억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다치지 않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면서 향후 치료비 쪽으로 더해서 이 젊은 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평소에 많이 하잖아요, 보험사. 병원에만 갔다 오면 150만 원씩 막 주잖아요. 향후 치료비 쪽을 더 줘서 하는 합의는 이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사람이 나오네요. 아이고. 자, 뭐라고 다툼이 있네요. 아니, 어디 들어오면 어떡해? 아니, 차가우면 좀 비키셔야죠. 예. 아, 신고하겠대요. 아, 신고하세요. 그럼 그냥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선 쓴 사람이 나와요. 앞에 차 우회전하고요.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안 지나가요. 이 우선 쓴 분은 아니 내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왜 차가 와? 승질 났어요. 부딪히지 않았어요. 네, 우산을 내려서 네. 그리고는 서로 말다툼이 됐어요. 이 우산 쓴 이분이 불박차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다가 기분 나쁘고 우상락부터 잃었어요. 뺑소니가 되나요? 뺑소니는 뭔가요?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도 구호조치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 그게 뺑소니죠. 사고가 안 났어요. 부딪히지 않았어요. 우산을 쓴 사람이 이렇게 우산 내리다가 우산하고 차하고는 살짝 부딪히는 거, 살짝 이렇게 접촉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저걸로 다치나요? 경찰과 보험사는 이건 사고도 아니다. 뺑소니도 아니다. 그런데 상대는요. 저 우산 쓴 저분은 뺑소니다. 뺑소니 처벌해야 된다. 형사비다. 형사비용 달라. 막 그래요. 돈 달래요. 예. 비가 오는 날 신고자, 상대가 우산 쓰고 나타난 것을 보고 빵! 간단히 빵 했어요. 근데 상대가 멈췄어요. 불박차도 멈췄어요. 말다툼이 있었어요.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그냥 떠났어요. 뺑소니를 신고했습니다. 이게 뺑소니인가요? 이게 사고인가요? 물론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한 건 잘못입니다만 상대가 형사비, 돈을 요구해요. 어떻습니까? 불박차가 잠깐 멈췄다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죠. 이건 뺑소니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에요. 사고 안 났어요. 다만 불박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는 멈춰야 되죠. 멈추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에요. 이거 멈췄어야 돼요. 근데 가겠지? 예. 잘못하셨어요. 불박차는 잘못하셨습니다. 여기 멈춰야 돼요, 여기. 여기 건너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 멈춰야죠, 여기 멈춰야죠. 멈췄을 때 멈추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도요, 뺑소니를 신고하고 사고가 안 났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기분은 나빠요. 보행자 걸어가는데 차가 그냥 오면은. 이번 사고는 뺑소니도 아니고 사고도 아닙니다. 다만 불박차 운전자한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다툼을 막기 위해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좀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좀 먼저 보내주면 어떨까요? 이 차도 잘못됐어요. 저 차도 좀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건너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이때 이 차도 멈춰줬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요, 이 차 때문에 기분 나빴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대가 오니까 또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이분도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이죠. 근데 제가 보행자 보호하지 못한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과연 뺑소니인가요? 이게 사고인가요? 네, 뺑소니인데 사고도 아니에요. 그러나, 별거 아니잖아요. 잠깐만 멈췄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잠시 멈췄다 가시면 어떨까요? 그게 당연하죠? 별거 아닌 걸로 뺑소니 신고되고 아이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잠시 멈췄다 가면 나도 기분 좋고요. 보행자도 기분 좋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데요. 여기에 큰 횡단보도가 있고 이 교통섬이 있어요. 교통섬 옆에 조그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어요. 요거 한 차로예요. 한 차로인데 차들이 쭉 가면은 사람들이 못 건너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섬 옆에 사람이 서 있으면 멈춰서 먼저 건너가라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내가 멈추고 그렇지만 내가 먼저 가시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다. 이분처럼요. 자, 여기서요. 교통섬 옆으로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건너려고요. 다른 차 다 그냥 갔어요. 내가 멈춰주니까 이제 건너가네요. 네, 이제 건너갑니다. 네, 보내고 가도 그 몇 초일까요? 한 5초, 6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차에서 내리면 우리 모두 다 보행자가 됩니다. 보행자들이 아예 건널 생각을 안 해요. 예, 차들이 멈추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보세요. 차들이 그냥 다 갑니다. 앞에 가죠? 또 가죠? 아예 건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려니 해요. 아니, 그러려니가 아니라 건너려고 하면 차가 멈추는 그런 교통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이분들도요. 건널 때 다른 차는 다 그냥 가는데 차가 멈춰주면 지나가면서 목례 한번 하고 가지. 목례. 목례 한번 딱 해주면은 양보해주는 당연한 양보가 당연하죠. 자동차가. 당연한 양보인데 그런데 지나가는 보행자가 고개 목례 가볍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양보를, 보행자는 배려해주는 운전자에게 가벼운 감사의 인사를 우리가 먼저 실천하십시다.